안녕하세요. 사람의 매력을 설계하는 황정선입니다. 사무실은 집이 아니다.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진짜 매력이다. 사무실에서 손톱 깎고 칫솔질하고 미스트 뿌리는 사람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품격은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실은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이에요. 회사에서는 이 기준만 기억하세요. 손톱은 집에서, 칫솔질은 세면대에서, 개인 위생 행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조직은 항상 기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지키는 태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실 매너는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태도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평가받습니다.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순간의 행동을 점검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소셜 매력이 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대화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편안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말의 속도, 목소리의 톤, 이 두 가지가 상대의 긴장을 풀 수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또 반대로 너무 느리면 답답하고 지루하죠.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속도로 말하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예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세요. 질문할 때는 부드러운 톤, 설득할 때는 낮고 안정적인 톤. 톤은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같은 말도 톤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들립니다. 대화에서의 매력은 말솜씨가 아니라 조율 능력입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순간 당신의 소셜 매력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마지못해 내뱉는 네, 이런 인사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인사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는 분위기를 만드는 행동이에요. 특히 아침 인사는 그날의 공기를 바꿉니다. 제대로 된 인사법은 미소를 띠고 활기 있는 목소리로 상대보다 살짝 큰 볼륨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름을 붙이세요. 아무개씨 좋은 아침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무개씨 덕분이에요. 이 한 끝이 호감을 만듭니다. 감사는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관계 유지 장치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소셜 매력이 됩니다. 요즘 훨씬 좋아졌네. 이 말 칭찬 같지만 상대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별로였다는 거야? 좋은 칭찬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순간 칭찬은 비꼽이 됩니다. 물건, 직함 이런 건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대신 선택, 노력, 감각을 칭찬하세요. 그 색을 고른 감각이 좋아요. 요즘 관리하신 게 느껴지네요. 구체적일수록 진정성은 높아집니다. 잘하는 칭찬 하나가 관계를 열고 못된 칭찬 하나가 관계를 닫습니다.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칭찬했는데 상대가 바로 부정해버리면 칭찬한 사람이 괜히 민망해지죠. 칭찬은 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받는 것도 기술입니다. 정답은 단순합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건네세요. 윗사람에게는 덕분입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한 겸손이나 주의할 점은 과한 겸손 안 되고요. 즉각적인 되칭찬 하지 마세요. 칭찬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매너입니다. 칭찬을 잘 받는 사람은 다시 칭찬받습니다. 그게 대화의 선순환입니다. 집이 어디세요? 결혼 언제 하세요? 그거 얼마예요? 나쁜 의도로 묻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불편해지는 질문들 있으시죠? 그건 질문이 아니라 경계 침범일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의 매력은 얼마나 많이 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묻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수입, 학력, 결혼, 가족, 나이, 체형 같은 지극히 사적인 정보는 아무리 궁금해도 묻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정말 알고 싶다면 내 정보를 먼저 공개하세요. 저는 출퇴근이 좀 길어요. 저는 아직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 상대가 말하고 싶을 때만 대화가 이어지게 두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색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담백하게 말하면 그게 가장 매너 있는 대응입니다. 좋은 대화는 많이 묻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소셜 매력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상사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상사와의 소통은 곧 성과 평가로 연결됩니다. 상사가 질문했을 때는 결론부터 문장으로 말하세요. 회의실이요? 안 되고요. 회의실에 있습니다. 가져올까요? 존댓말을 써도 명령조는 피해야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안 되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은어, 비속어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말투 안 됩니다. 편안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상사와의 대화는 편함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자리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성장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말하기보다 잘 듣기보다 적절한 반응입니다. 과한 맞장구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좋은 맞장구를 치는 방법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문장으로 반응하기입니다. 그렇군요. 몰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상대의 말을 한번 되풀이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말을 끊거나 말보다 앞서거나 알아요.
로 시작하는 거. 이건 공감이 아니라 대화 가로채기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비즈니스 자리는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의 종류를 헷갈리면 신뢰는 바로 무너집니다. 직장은 사회적 매력을 보여주는 공간이지 신체적,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성과 동성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성의 신뢰를 읽는 순간 조직 안에서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태도에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진짜 매력의 방향은 동성을 존중하고 후배를 키우고 관계를 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직에서 오래갑니다. 잘 키운 동료 하나가 10번의 립서비스보다 강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오래가는 매력은 신뢰입니다. 그게 바로 소셜 매력입니다. 능력은 기회를 만들고 태도는 인생을 만듭니다. 잘난 사람은 많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태도로 기억되고 실력보다 인상으로 선택됩니다. 이 채널은 스타일, 매너, 말투를 넘어 사람의 존재감을 다룹니다. 결국 남는 건 스킬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니까요. 그 느낌이 신뢰가 되고 평판이 되고 결국 기회가 됩니다. 여기는 당신의 인상이 자산이 되는 곳, 소셜 매력입니다.